자, 파이널이란 게 있는데요. 파이널은 어디다가 선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우리가 보통 쓸 때 이제 퍼블릭 이렇게 쓰시고요. 퍼블릭 이거를 이제 그 여기서 제한자, 제어자, 뭐 제한자, 이거를 이제 여기에 뒤에 나와서 선언되는 것을 제한한다, 제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붙일 수 있는 게 뭐 스태틱 이런 거거든요. 스태틱도 이제 제한자예요. 얘를 이제 바로 올리기 위해서 쓰는 거다, 이렇게 여기에 쓰는 내용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여기 파이널 붙일 수 있어요. 파이널도 제한자예요. 제한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턴 타입 뭐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리턴 타입 쓰시거나, 근데 이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퍼블릭이라고 붙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접근 제한자라고 얘기하고요. 접근 제한자와 그 외 제한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퍼블릭을 접근 제한자라고 하면서 접근 제한자를 보편적으로, 이거 순서를 바꾸셔야 돼요. 순서를 바꾸셔도 되는데 보편적으로 맨 앞에 씁니다. 맨 앞에 접근 제한자를 먼저 맨 앞에 써준다. 아시겠죠? 예, 그 뒤에다가 그 외 제한자를 쓴다. 제한자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지금 하실 거는 파이널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파이널은 이제 맨 끝에 도착 지점이 파이널이죠. 파이널 선을 넘어가면 끝난 거죠. 경기 종료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정원에서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게 다 끝났다. 되시겠죠? 파이널을 어디다 쓸 수 있느냐 하시면 이렇게 퍼블릭 쓰시고요. 파이널 쓰시고, 여기 앞에 클래스 앞에다 쓸 수 있어요. 클래스 중괄호 고쳐놨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블릭 쓰시고요. 파이널 쓰시고요. 파이널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 앞에 쓸 수 있습니다. 변수명 쓸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쓰시고요. 파이널 쓰시고요. 파이널 쓰시고, 그 다음에 메소드명 앞에다 쓸 수 있습니다. 메소드명 앞에다가 이렇게 써서 쓸 수 있습니다. 작성할 수 있는데요. 되시겠죠? 네. 자, 클래스가 끝장났다. 이런 얘기는 뭘까요? 클래스가 끝장났다. 클래스가 끝장났다는 얘기는 클래스를 더 이상 변경하지 못한다. 지금까지 요게 지금 최종이고요.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여러분들이 막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이게 최종입니다. 그리고 최종의 최종입니다. 최종의 진짜 최종입니다. 막 이러면서 최종이라고 해놓고 계속 고치죠. 최종이 아닌 거죠, 그것은. 예. 근데 실제적으로 자바에서는 최종입니다 라고 쓰면 더 이상 고치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클래스라고 써져 있으면 더 이상 고치지 못합니다, 이런 뜻이다. 되셨나요? 예, 그런 뜻이다. 클래스를 고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클래스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타입으로 쓰는 거죠. 형태가 있다. 아시겠죠? 여기 변수도 있고 메소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형태가 있다라는 것은 뭐 얘가 가지고 있는 게 변수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들을 갖고 있어요. 메소드들. 되셨나요? 이게 끝이고요. 얘 가지고 있는 끝이고요. 더 이상 추가 불가능이다. 추가 불가능. 추가를 하려면 원래 있는 클래스에 추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런 얘기인데,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 거 다 내 거, 아시겠죠? 부모 거 다 내 거. 그 다음에 뭐 한다? 내가 따로 필요한 것들을 더 추가해서 쓴다. 아시겠죠? 이거를 확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확장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확장한다. 그래서 이제 위에 거를 받아가지고 확장합니다라는 단어로 extend 이런 단어를 써요. 아시겠죠? 확장시켜서 사용한다. 그게 이제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추가한다. 아시겠죠? 상속을 받아서 추가를 해서 더 이제 만들어가지고 쓰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장해서 이제 이게 이제 추가한다는 얘기인데, 추가한다. 라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죠. 더 이상 확장 불가. 로 만들려면 상속이 안 되게 만드는 거죠. 상속 불가라는 얘기예요. 상속을 못하게 만든다. 불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클래스는 상속이 더 이상 안 되는 클래스예요. 더 이상 변경해 쓸 수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예, 클래스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 형태가 더 이상 이제 뭐 추가해서 사용하지 못해요.
이렇게 써져 가지고요. 더 이상 확장 불가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상속이 불가하다. 파이널로 클래스 앞에 쓰시면 이런 얘기예요. 파이널로 변수 앞에 쓰면 어떤 얘기일까요? 초기값은 세팅을 해요. 초기값은 세팅을 하는데 초기값 세팅 후 변경이 불가능하다. 불가능. 이 변경될 수 없다. 변수인데 변경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뭘로 만든 거예요? 상수로 만든 거죠. 상수. 변하지 않는 값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시겠죠? 네, 상수로 만들어서 쓸 때 파이널이라고 붙인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메소드명에다는 뭐라고 쓴 거죠? 얘도 끝난 거예요. 메소드를 변경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되시겠죠? 예, 메서드를 변경할 수 없어요. 변경 불가로 만든 건데요. 그 메소드란 얘기는 그러면 이제 다른 메소드 막 만들면서 처리문을 만들지 못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처리문은 다른 메소드는 전부 다 만들어 쓸 수 있어요. 다르면은 괜찮은데 똑같은 메소드 주로 똑같은 메소드를 선언하면 오류가 나죠. 같은 데서. 그래서 똑같은 메소드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투스트링 메소드 같은 거 똑같이 써야 걔가 이제 인식이 돼서 동작을 하는 거. 아시겠죠? 동작을 하는 거. 되셨나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쓸 때는 이제 부모 클래스 겁니다. 부모 클래스의 메서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재정의 하는 거예요. 재정의. 원래 똑같은 건데 이름이 똑같아요. 형태도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냥 똑같이 동작을 해요. 투스트링 메소드 같은 거 아시겠죠? 똑같이 동작을 하는데 걔를 나는 조금 다르게 이제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부모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걔를 다른 걸로 해서 출력이 되도록 코딩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메소드를 재정의해서 쓰는 거를 override라고 하는 거죠. override라고 얘기합니다. 재정의 할 수 없다고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내 클래스가 상속이 되는 건 괜찮은데 이 메소드만큼은 건드리지 마. 이런 얘기예요. 재정의해서 쓰지 마. 다른 이름으로 쓰는 건 괜찮아. 처리될 때 다른 이름으로 쓰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메소드를 쓰려고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써야 되고 메소드를 호출해서 써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변경 불가라는 얘기예요. 클래스 파이널 앞에 붙이면 클래스를 변경할 수 없다. 클래스를 변경하려면 상속을 받아서 확장시키는 거죠. 추가시키는 것을 변경한다고 해주고 걔네들을 확장시킬 수 없도록 상속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다. 파이널로 쓰시면 상속이 불가능하게 만들어지는 클래스가 된다. 아시겠죠? 변수명 앞에 파이널로 쓸 수 있는데 초기값을 세팅해요. 초기값 넣어야 되니까 초기값 세팅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런데 그 이후로 변경은 불가능.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수로 이런 걸 이제 그 앞에 보시면 상수라고 얘기해줘요. 상수라고 얘기해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상수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상수 변수 형태는 변수처럼 돼 있는데 얘가 상수로 쓰여진다. 아시겠죠? 상수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메소드가 이제 변경 불가라는 얘기는 이제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을 그 재정의에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재정의에서 얘는 쓸 수 없어요. 얘는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널을 붙이는 순간 이제 얘를 재정의 하려고 한다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 그런 의미의 파이널이에요. 자, 이제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상속이 어느 정도 돼야 클래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뭐 교재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펄슨이 있고 뭐 맨이 있고 뭐 우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한번 그냥 슈퍼 이렇게 하겠습니다. 디폴트 패키지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해주세요. 뉴 해주시고요. 클래스 한 개 만들게요. 클래스 한 개 만드시고요. 자, 여기다가 슈퍼라고 하겠을게요. 슈퍼라고 쓰시고요. 네. 피니시 눌러요. 피니시 누르세요. 슈퍼 클래스 한 개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부모 클래스입니다. 얘가 부모 클래스인데 얘가 부모 클래스인지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여기다가는 이제 부모 클래스가 됐다라는 것을 선언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클래스 한 개 만든 거예요. 아시겠죠? 클래스를 한 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만들었고요.
디폴트 패키지에 달아 5.5 누르시고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자, 클래스 한 개 만드세요. 클래스 한 개 만드시고 자식 클래스, 서브 클래스, 서브라고 쓰세요. 됐고 피니시 누르세요. 피니시 누르세요. 되셨나요? 네, 얘는 자식 클래스예요. 자식 클래스. 자식 클래스. 슈퍼를 상속받는다. 아시겠죠? 상속받아서 쓴다. 이렇게 얘기고요. 자, 얘 상속받을 때 뭘 확장시켜서 슈퍼가 원래 있었고요. 슈퍼를 가져와서 플러스 알파 확장시켜서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클래스 뒤에 한 칸 띄시고요. 2 소문자 2입니다. 2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extens가 나오세요. extends 확장시켜서 쓸 수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원래 있는 거를 확장시켜서 더 쓴다. 되셨나요? 예, 이거를 상속이라고 얘기해요. 상속. 되셨죠? extends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 뭘 상속받아요? 슈퍼를 상속받아요. 슈퍼. 저장하세요. 그럼 슈퍼가 상속된 걸 볼 수가 있죠? 서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슈퍼를 상속받아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키워드는 extends고요. extends라고 썼다는 얘기는 확장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죠. 확장해서 쓴다. 이거를 이제 상속 그 자바에서는 상속이라고 얘기해 준다고요. 상속. 어떤 클래스를 상속받았어요? 슈퍼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은 거죠. 슈퍼 클래스 상속. 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상속을 받아야 슈퍼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가 되고요. 서브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익스텐스가 없으면 부모 자식 관계가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는데 익스텐스가 있는 순간에 부모 자식의 관계가 일어난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이런 걸 좀 알아야 뭐를 이제 하는데 그러려면 상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상속이 먼저 안 나오고 파이널 먼저 나와가지고 예, 이게 교재 순서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썼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쓰는데 이 슈퍼 클래스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 이렇게 해당되는 거 두 번 선언하지 못하니까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여기 클래스 퍼블릭 파이널이라고 붙여요. 파이널 이렇게 붙여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놓으면 내 자식은 더 이상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겠죠? 더 이상 만들지 마라. 그러면 서브에서 오류가 납니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얘는 슈퍼 클래스가 이제 파이널 클래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파이널 클래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하지 못합니다. 되셨나요? 예, 상속이 안 되는 클래스예요 라고 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변경하지 못하고 이걸로 끝이다. 더 이상 이제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는 파이널하고 붙여놓은 거예요. 붙여서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이렇게 파이널로 붙이면 어디서 오류가 나요? 서브에서 오류가 나죠. 서브 클래스에서 상속 받을 때 오류가 납니다. 받을 때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제 주소 처리해 드릴게요. 파이널 붙였더니 서브에서 오류 나구나. 여기 슈퍼 클래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서브를 오류가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네,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서브에다가 변수를 한 개 선언할게요. 변수를 선언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변수는 인티자입니다. 인티자이고요. 인티자입니다. 예, 숫자이니까 뭐 넘버 이렇게 쓰겠습니다. 넘버이고요. 이퀄 쓰겠습니다. 100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됐죠? 찍었습니다. 여기다가 뭐 프린트 써가지고 그냥 보이드 퍼블릭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그 리턴 타입 없고요. 보이드 출력하고 말 거라서 가려고 갖고 쓰시고 주거하고 엔터 쓰시고요. 그 시소에서 넘버를 찍는 데까지는 뭐 이상이 없어요. 넘버 이꼬르 100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넘버에다가 100을 더해보자. 플러스 이꼬르 100을 더해보자. 그리고 시소 해가지고 찍어보자.
찍어서 이제 이거 이꼴을 지울게요. 이꼴 또 한 번 쓰면 100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을 요때 집어넣거든요. 오류 안 나요, 이상하게. 그래서 비교하는 걸 쓰려는데 이꼴 한 개만 쓰면 이게 들어가게 돼요. 값이 들어간다. 처리가. 그럼 요거 이제 실행이 되니까 그 위에 거를 갖다 쓸 때 이게 값이 변하는데 처리가 돼서 이렇게 실행이 돼서 요거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요거 실행은 안 됩니다. 호출을 당해야 실행이 되는데 현재 실행은 안 돼요. 아시겠죠? 실행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는데 int 뒤에다가 파인을 붙여요. int 앞에다가 접근 대하지를 쓰고 그 다음에 리턴 타임 파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붙여요. 파인을 붙이는 순간 이거 안 돼요 라고 나옵니다. 이거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얘는 그 어사인 불가능해요. 얘 파이널 필드이기 때문에 파이널 변수 여기 보시면 얘 자체가 파이널 변수이기 때문에 요거 지금 안 돼요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요 파이널 썼어요. 파이널 필드 서브.넘버 서브 안에 있는 넘버가 뭐가 붙었어요? 파이널 붙었어요. cannot be assigned 다시 이렇게 할당해서 집어넣을 수 없어요.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쓸 때는 사실은 이제 파이널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문자로 안 쓰고요. 대문자, 올 대문자로 써줍니다. number라고 number 이렇게 올 대문자로 써주고요. 올 대문자로 썼기 때문에 얘 파이널 변수로 선언했구나 이런 게 눈에 확 금방 띄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나는 이유는 얘 파이널 변수로 선언했기 때문에 오류 난다 이런 얘기죠. 주석 처리해주고 이제 왜 오류 나는지 보시면 파이널 변수에 뭘 못해요? 변수에는 값을 변경할 수 없어요. 변경할 수 없어요. 이런 뜻이죠. 뭐가 안 먹어요? 파이널 변수는 연산이 안 되는. 연산할 때 쓸 수도 있어요. 거기다 값을 플러스 할 때 오류가 난 게 아니라 이꼴 넘어갈 때 오류가 난 거예요. 연산은 돼요. 연산할 때 재료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어사인이라는 뜻이 이꼴에서 값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넣을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일반 건전지를 쓰면은 지금 건전지가 이게 반나절 만에 지금 3시간, 2시간 썼는데 2시간, 3시간 썼구나. 3시간 썼는데 금방 닳아가지고 건전지가 감당이 안 돼요. 충전지를 안 쓰네. 얘는 버리고 자,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역시 보통의 경우 리차드블로 넣어주시지. 어차피 중국 제품인데 충전용 중국 제품 충전용 건전지 되게 쌉니다 요즘. 배터리 이런 충전용 배터리 중국 인정해줘요. 지금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되시겠죠? 예. 그 변경한다는 얘기는 이 꼴이 돼야 변경이 되는 거죠. 연산할 때는 가져오는 거고요. 가져다가 값을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출력할 때도 가져다가 출력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출력하는 상관이 없는데 변경하면 오류가 나는 거죠. 아시겠죠?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변경되지 않는 값들을 집어넣어 쓸 때 보통 이제 저렇게 씁니다.
보통 이제 변경되지 않는 것에 해당되는 것도 여러 가지겠지만 DB 쿼리 같은 경우는 실행될 때 변경되지 않습니다. 주로 그 오류 메시지 이런 것도 변경되지 않죠. 그 오류 메시지에 대한 번호를 이제 저희가 매기고 싶어요. 그때도 이제 오류 메시지 번호 같은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죠. 그래서 그렇게 변경되지 않는 것들은 이제 그 프로그램 코딩하다 보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많은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보통 씁니다. 그리고 파이널 그 오류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오류가 나더라도 그 오류에 해당되는 것들은 또 대부분 비슷비슷하나 그러면 이제 똑같다 똑같이 써야 한다 이러면 이제 파이널 앞에 퍼블릭 스태틱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 이름 점 뭐 이렇게 변수 이름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뭐 뒤에 맥스 밸류 뭐 이런 거 보시면 클래스 한번 봐볼까요? 예, 계속 녹음이 됐네요. 예,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건전지 갈면서 끊었어야 되는데 계속 녹음이 됐어요. 귀찮게 실이 그냥 올려드릴 테니까 넘겨가면서 보세요. 예.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이제 이 자바.lng 보시면요, 그 인티저라는 이제 그 래퍼 클래스가 있어요. 원래 int 값을 가지고 있는 래퍼 클래스인데요. 아시겠죠? 래퍼 클래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래퍼 클래스 보시면 이렇게 스태틱, 인티저, 근데 여기 필드에서 보시면서 맥스 밸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요, 맥스 밸류 설정할 때 퍼블릭, 스태틱, 그다음 파이널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파이널. 그러니까 올 대문자죠. 맥스 언더바 밸류. 근데 얘를 다른 데서 써요. 다른 데서도 퍼블릭 붙였죠. 아시겠죠? 생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태틱으로 붙여놨어요. 그럼 얘 쓸 때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인티저.maxValue라고 써라 이런 얘기예요. 이 값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이 maxValue가 변경된다는 건 이상한 얘기죠. 아시죠? 인티저의 최대값이 막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파이널 붙여놓은 거예요. 파이널. 됐죠? 네. 그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해보셨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이제 하실 때 이 맥스 밸류 뭐 써가지고 쓰실 때 이걸 어떻게 쓰냐면 뭐 인티저 점 맥스 밸류 맥스 언더바 뭐 밸류 이런 식으로 해서 맥스 밸류보다 크냐 적냐 뭐 이런 비교할 때도 쓰셨고요. 그래서 맥스 밸류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예, 이 쓴 이유는 이게 이제 이렇게 클래스 이름부터 쓴 이유는 스태틱 때문에 하는 거죠. 스태틱 때문에 쓴 거고요. 올 대문자로 쭉 나온 거는 이 파이널 때문에 나온 거죠. 값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다른 클래스에서 이렇게 그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얘기는 퍼블릭 때문에 그런 거죠. 퍼블릭 붙여놔야 이걸 이제 다른 클래스에서 막 쓸 수 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코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인데요. 메소드. 여기 슈퍼 클래스에 toString 메소드 하게 쓰겠습니다. 근데 이제 toString 메소드는 파이널로 쓰기에는 형태가 똑같아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다 프린트라는 걸 한개 쓸게요. 프린트. 자, 프린트라는 메소드. 프린트 그냥 쓸게요. 프린트라고 쓰시고요. 프린트. 앞에다가 퍼블릭 붙일게요. 퍼블릭 리턴 타입은 void입니다. 프린트 가려고 놨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엔터 쳐가지고 사용합니다. 됐죠? 예, 쓰십니다. 여기서는 프린트가 지금 똑같은 게 있어가지고 지금 형태도 틀리고 보이던데 프린트 얘는 위에 거하고 아래 거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 프린트라고 쓰는 순간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얘는 퍼블릭으로 붙여서 쓰시면 퍼블릭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오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퍼블릭을 안 붙이잖아요. 그럼 왜 오류가 나는지 알려줘요. 마우스가 되시면 cannot reduce visible init method from super. 슈퍼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메소드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똑같이 쓰는데 이렇게 퍼블릭 붙여서 똑같이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 패키지에 해당되는 것을 해서 슈퍼.print라고 써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얘기는 똑같은 메소드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로 두 번 선언할 수는 없다. 그것 때문에 오류를 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퍼블릭을 붙여서
얘 부모 클래스가 이제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요거를 그대로 쓰겠다고 해라. 아시겠죠? 오버라이드에서. 그래서 여기는 퍼블릭을 붙이는 거죠. 퍼블릭 이렇게 붙여요. 그저 사용하시면 이제 요 위에 거랑 똑같아졌어요. 위에 부모 클래스랑 똑같아져서 이제는 이제 요런 개념을 뭐라 그러죠? 예, 오버라이드라고 하죠. 오버라이드. 덮어쓰기. 그 덮어 위에 그 내가 부모 클래스가 있는 프린트 메소드 위에 똑같은 메소드를 얹어놨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얹어놔가지고 사용하면 그 부모 클래스 말고 자식 클래스의 프린트 메소드를 호출하면 계속 요게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계속 사용하자. 되셨죠? 되셨나요? 예, 계속 사용하자. 요게 이제 계속 됩니다. 위에 거를 쓰자 그러면 슈퍼.프린트 가로열고 닫고 쓰시면 됩니다. 슈퍼.프린트 가로열고 닫고 이렇게 하시면 부모 거를 먼저 실행을 해주고요. 부모 출력할 거를 먼저 출력을 해줘요. 아시죠? 그 다음에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걸 추가적으로 더 출력을 한다. 이게 가능하세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그 부모에 출력하는 게 그것도 쓸만해. 그러니까 부모에 출력하는 내용을 그대로 쓰자. 부모의 것을 먼저 실행해서 출력해 준다예요. 아시겠죠? 추가로 밑에 있는 건 추가로 더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쓸 때 슈퍼를 사용한다. 되시겠죠? 슈퍼점. 그거 이제 복습 한번 했고요. 그러면은 슈퍼에서 만약에 여기다가 미안한데 파이널 붙여요. 파이널. 미안할 건 없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거 프린트하는 것은 더 이상 그 상속 못하게 하겠다. 오버라이드 안 돼. 이거 똑같이 재정의해서 쓰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이 메소드는 지금 프린트 메소드는 뭐 한다고요? 프린트 메소드는 상속해서 재정의할 수 없습니다. 재정의할 수 없다. 이거는 메소드의 처리문이나 이런 걸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변경 불가로 만들겠다. 이해되시죠? 다 변경 불가예요. 클래스 파이널을 클래스 앞에다 붙이면 클래스 변경 불가, 변수 앞에다 붙이면 변수값 변경 불가, 메소드 앞에 붙이면 메소드에 처리되는 것을 변경 불가.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변경 불가. 그러면 이제 여기 서브 쪽에서 오류납니다. 서브 쪽에서. 되시겠죠? 왜 그러죠? 걔를 파이널로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되시겠죠? 파이널로 붙여놓은 순간 얘가 이제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 이름을 바꾸시든지 얘를 없애든지 조치를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복사 붙여넣기 한 개 해주시고, 네,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을 해서 꼭 써야 됩니다. 그러면 메소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프린트 데이터 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슈퍼점 프린트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있죠. 프린트 데이터라고 썼는데 슈퍼는 그냥 프린트 메소드로 호출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출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출력하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기능은 똑같죠. 이해되시겠죠? 기능은 똑같은데 이제 메소드 이름이 달라졌죠. 이름은 요게 메소드 이름을 붙인 이유는 파이널 붙였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오버라이드 하는데 파이널 붙인 메소드는 뭐 할 수 없다? 오버라이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붙인 메소드는 오버라이드 불가하다. 되셨나요? 파이널의 의미입니다.